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 윤중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CR, 그중에서도 오토파샬 라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시브 로테일 커브 테어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소프트 티슈 디펙트이고, 이런 티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텐던을 잘 꼬매려고 해도 이런 텐던 없이 수처브리지만 그냥 걸거나, 아니면 굉장히 꼬매는 둥 마는 둥한 이런 위크한 싱글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SCR은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배웠던 정형외과 교과서를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자가 이식술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동종이나 BMP를 사용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텐던이나 소프트티슈도 마찬가지인데요. ACL이나 앵클에서 오토그래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알로그래프트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힐링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는 내용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SCR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오토 텐서 파샬 아타를 사용하게 되고 힐링 포텐셜이 아주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리미테이션으로 충분한 양을 쓰기가 좀 어렵다는 점과 도너 사이드 모빌리티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의 논문들을 보면 그래프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8mm 정도를 써야 이 그래프트가 잘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오토그래프트가 리미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적은 양을 쓰게 되면 이 티슈의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하비스트 하거나 프리퍼레이션 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도넛 사이트 모비더티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에서 이런 SCR을 오토 대신 알로로 하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로를 쓰면 어마운스나 시퀀스의 리미테이션이 없어지고 도넛 사이트 모비더티도 없지만 오토가 아니기 때문에 힐링 포텐셜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여러 논문에서 오토를 쓰거나 알로를 쓰고 서로 이제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컨트로버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토를 사용하되, 이 오토의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알로를 같이 섞어서 쓰는, 저희가 본그래프로 치면은 오토본과 알로본을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는 오토그래프트, 바이올로직 힐링 레이어, 아티큘라 사이드 되는 쪽이죠. 그건 텐서 파샤 아타를 한 3-4번 정도 접어서 쓰고, 알로그래프트는 메카니컬 레이어, 스플린팅 레이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이걸 버잘 쪽에서 대고 쓰되 휴먼 더말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CR을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토 텐서 파셜 아타를 먼저 떼는데, 하이브리드의 방식의 좋은 점은 오토를 많이 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토로만 수술하는 경우에는 텐서 파셜 떼려고 인시전을 20cm 이상 넣고, 그래서 환자가 이제 수술 뒤에 그 부위가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걷기도 불편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오토의 양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인시전에서 하비스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든 SCR 마찬가지지만 이 소프트티슈 커버리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재고 그 사이즈에 맞게 오토와 알로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잘 사이드에서는 알로그래프트를 대고, 그다음에 아티큘라 사이드에서는 오토그래프트를 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탈은 보통 일반적인 느바이저 포탈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래노이드 포탈은 3개, 휴메럴 포탈은 한 2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트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티리어 슈피리어냐 포스트리어 슈피리어냐에 따라서 이 시계를 약간 돌려서 슈피리어, 엔티리어, 포스트리어 포탈을 다 적절하게 위치를 잘 시켜서 커프 디펙트에 대한 커버리지가 좋고 밸런스드 포지션을 잘 가져가는 것이 수술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를 만들면 오토나 알로를 단독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런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 스테빌리티가 좋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큰 그래프트를 델토이드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린지 바디 이렇게 잘라 쓰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이비인후과나 아니 산부인과에 사용하는 스페큘럼을 이용해서 소프트 티슈를 델토이드 손상을 최소한으로 주고 서브아쿠얼 스페이스로 진입시키게 됩니다. 나머지 수술 자체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SCR과 비슷하고요. 글랜도id 사이드 픽세이션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프라스페이투스와 포스테리어 커프 사이의 사이드 사이드 수처를 통해서 이 그래프트가 앞쪽과 뒤쪽에서도 충분한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도록 사이드 사이드 수처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안티리어 사이드에서도 서브스캡 윗부분과 그래프트 사이를 촘촘하게 사이드 사이드 수처를 해서 스테빌리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일을 하고 로테이션 하면서 엔트리어 포스토 쪽이 뜨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컨퍼메이션 하면서 이게 리컨스트럭션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관절경우를 안쪽으로 넣으면은 인트라아티큘라에서는 이렇게 오토그래프트가 보이게 되고, 버잘 사이드에서 보면 알로그래프트가 보이는 모양이 하이브리드 그래프트의 적절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최근에 SCR 논문들을 쭉 리뷰를 해봤는데요. 며칠 전에 서치를 해보니 SCR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페이퍼, 한 400개가 넘는 페이퍼가 나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SCR의 뭐 그래프트 종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과의 비교, 기초 연구 등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2021년에 건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SCR을 메타 아나리시스로 시스템 리뷰를 쭉 해보니까 SCR의 리테어 레이트는 숫자 굉장히 좀 이렇게 리테어 적게 나와서 좀 놀랐는데요. 메타나리시스 결과는 리테어가 한 12%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프라미싱하고 좋은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다만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높다. 그래서 인터포지션이나 그래프트를 하는 경우는 컴플리케이션이 한 1%에 불과한데, SCR 하는 경우에는 아스오플라스티의 컨버전도 있고 인펙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8%면 굉장히 좀 높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토그래프트가 좋냐, 알로그래프트가 좋냐,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냐, 여기에 대한 논문이 많이 있는데, 알로그래프트만 사용한 경우에는 한 55% 정도에서 절반 이상이 그래프트 페일리어가 와서 이 중에서 리버스 토탈 숄더로 컨버전한 것도 한 12% 정도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반면에 주로 이제 일본에서 나온 논문들은 오토 펜서라사를 쓰면 오토그래프트는 한 80% 이상의 힐링 레이트를 보였다는 거 좋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논문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이 시스템 리뷰를 한 페이퍼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0년에 아스로스콥을 보면은 2개의 파샤라타 오토그래프트를 쓴 논문들, 3개의 알로를 쓴 논문들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텐서 파샤라타를 쓰면은 힐링 레이트가 그러니까 리테어 레이트 한 5에서 32% 정도, 반면에 더마 알로그래프트 사용하면은 20에서 75% 정도의 페일러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슷한 논문에서 2020년 시스템 리뷰에서는 5개의 오토 논문, 4개의 알로 논문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오토그래프트에서는 아세스 코어, 포워드 플렉션, 익스턴 로테이션과 AHD가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좋아졌다고 보고를 했고, 반면에 알로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ASES, AHD, 포워드 플렉션만 좋아졌고, 나머지 이 변수들은 오토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근에 케이스들을 모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SCR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간 한 하이브리드로 한 케이스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3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데이터들을 2년 팔로우업으로 정렬해서 보고를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테크닉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있었고, 리테어 레이트도 기존의 논문들과 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좀 재미있는 거는, 좀 힐링이 돼서 결과가 좋았던 그룹하고 페일 됐던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크리티컬한 팩터가 수술 전에 측정한 그래프트의 시크니스가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힐링이 된 그룹은 평균 시크니스가 한 15mm 정도로 굉장히 두껍게 그래프트를 넣었던 것들이 결국 힐링이 잘 됐고, 페일이 된 그룹들은 그래프트 시크니스가 한 10mm 정도로 좀 더 이렇게 유의하게 작은 사이즈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페일이 됐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트를 좀 두껍게 쓰는 게 한 2년 정도의 팔로우업에서는 아나토미컬 아웃컴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정리를 해보면 매시브 로테컵 테어는 결국에 익스텐시브 소프트 데피션시기 때문에 그래프트가 필요하게 되고 이 그래프트를 해주려면 SCR이나 패치에서는 저는 반드시 오토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만이 바이올로직 힐링 포텐셜을 가질 수 있고 알로는 결국 오토가 붙을 때까지의 메카니컬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연구는 이런 오토그래프트 가지는 그 굉장히 제한된 양, 그 도머 사이트 모비더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리고 수술이 좀 더 길어지고 프리퍼레이션이 힘든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가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